술은 영양소는 없어요. 칼로리는 있습니다. 살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로 소주 이런 거 마시면 되지 않아요? 제로 소주 마셔도 취하고 칼로리는 큰 차이 없습니다. 안주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 하면은 저는 무조건 안주 드시라고 합니다. 편의점 가면 술 취해서 진짜 괜찮아요. 실제로 상품명 하셔도 괜찮거든요. 어떤 거 추천하세요? 사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술은 영양소가 없는데 왜 살이 찌는 건지 궁금합니다. 술 마시면 살이 찌는 정확한 이유 무엇인가요? 살 안 찔 수 없을까요? 술을 마시면서 살을 안 찌고 싶다. 그럼 그냥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술을 먹으면 살을 찔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술 자체에 칼로리가 있습니다.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이 술의 주성분은 에탄올이잖아요. 우리 왜 이 에탄올, 왜 소주가 뭐 14도다 이게 바로 100% 중에 14%가 에탄올이 차지한다 이런 의미인 거 아시죠? 그 말은 1g당 에탄올의 경우는 약 7kcal를 냅니다. 왜 에너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에탄올에 불 붙이면 어때요? 잘 타죠? 이 불 붙이면 잘 탄다는 것 자체가 이 에너지를 이 물질이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이 9kcal니까 에탄올은 7kcal이다. 지방 다음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에요. 이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술 먹으면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살 안 쪄. 실제로 성분표 보시잖아요. 칼로리는 있는데 그 안에 든 성분은 다 0000 찍혀 있습니다. 즉 영양소가 없다라는 말과 칼로리가 없다라는 말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술은 영양소는 없어요. 먹어도 영양가 하나 없다는 말인데요. 칼로리는 있습니다. 살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제로 소주 이런 거 마시면 되지 않아요? 이거 아닙니다. 제로 소주 드시면 취하죠? 에탄올 있다는 소리예요. 에탄올 아까 말씀드렸죠? 1g에 7kcal? 살찝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제로냐? 원래 소주에 에탄올 쓰고 그 특유의 에탄올 맛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당을 썼어요. 예전엔 과당 같은 거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로 소주는 이 과당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첨가당, 그쵸? 첨가당을 집어넣어서 당 부분만 제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만큼 나가던 칼로리만큼은 줄였지만 결국엔 에탄올이 있으니까 제로 소주 마셔도 취하고 칼로리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꼭 뒷부분 보시고 성분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또 술배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게 술이 문제가 뭐냐면 이 술이요 안주의 지방 축적을 좀 부추깁니다. 촉진하거든요. 우리 몸은 에탄올을 독으로 인식해서 가장 먼저 분해하려고 해요. 독이 들어왔으니까 맨날 먹던 음식은 잠깐 너 기다려 하는 거죠. 그럼 탄수화물 뭐 같이 먹은 지방, 단백질 잠깐 대기 상태가 되고요. 그대로 우리는 먼저 술부터 분해합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술 저녁에 드시잖아요. 술 드시고 주무시죠. 그러면 술 분해하고 탄수화물, 지방 분해한 다음에 얘네 쓰이지 않고 그대로 주무시니까 다 뭐로 간다? 지방으로 간다. 술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참 희한하게 술 많이 먹고 나면 특히 안주가 계속 들어가요. 저 평소에 되게 소식하는데 이 술만 먹으면 끊임없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술은 식욕까지 자극합니다. 이 알코올은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줄여버리고요 식욕을 키우는 그렐린은 자극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 소주 한 병이 약 320에서 400kcal 되거든요. 여기에 무제한 흡입하는 안주까지 더해지니까 당연히 술 드셨다 그러면 술 드시면서 살 안 찌고 싶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술을 같이 마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수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 숙취의 주범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에탄올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술에 에탄올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에탄올이 몸에 들어가면요 간에서 먼저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뀝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아세트알데히드예요. 이 물질의 독성이 강해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얼굴도 빨개지고요. 이 머리 지끈거리잖아요. 이거 술 마시고 나면 이 두통도 일으키고요. 위장을 자극해서 메스껍게 하고 구토를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얘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세포 DNA에 손상도 주고요. 염증 반응도 일으켜요. 그래서 왜 우리 술 마신 다음날 몸살 난 것처럼 막 온몸 막 다 아프잖아요. 이게 바로 이 독성 때문인데요. 결국엔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다시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분해돼야 이 숙취가 풀립니다. 그럼 이 숙취가 도대체 왜 사람마다 차이가 있냐? 이 바로 가장 큰 거는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가 사람마다 얼마나 있냐의 차이입니다. 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잘 작동하는 사람, 잘 활성화되는 사람은요 이 독성 물질 금방 처리해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 사람은 멀쩡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요. 근데 이 효소의 기능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분해가 안 되고 쌓이겠죠. 그럼 이게 계속 쌓여있고 아주 천천히 해소가 되니까 숙취도 오래가고 엄청 힘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충분히 뭐 주사 맞으면 되나요?
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커요. 그런데 이 동양인들은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요소가 사실은 서양인에 비해서 없는 부분이 30%, 40%가 적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훨씬 더 이 효소가 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람들이 얼굴이 이제 빨개지지 않아, 나는 좀 술이 강한가 봐, 아세트알데하이드 효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굴 빨개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는 안 빨개지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건 효소가 아예 없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신호고요. 빨개지지 않아도 덜 활성화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 얼굴 빨개질 때까지 마신다, 이런 호기는 접어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 숙취에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속도거든요. 이 파도 타기 막 하시고 막 드시고 막 머리에 터시고 막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만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 간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독성 물질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해되지 못하고 그냥 혈액 속을 돌아다니겠죠. 그럼 숙취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막 한 번에 털어놓기 게임 이런 거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숙취 줄이기 위해서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체내 수분량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술 한 잔 먹고 물 한 잔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건 체내 수분량도 유지하면서 물 먹고 배부르겠죠. 술 조금 드실 수 있습니다. 안주도 조금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날 먹은 안주도 얼마나 든든하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숙취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결국엔 숙취를 결정합니다. 안주에 따라 숙취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안주를 먹어야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제 안주를 고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면 되겠죠. 천천히 하면 간이 좀 분해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분해하는 과정 자체를 도와주는 안주를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무조건 안주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 하면은 저는 무조건 단백질 안주 드시라고 합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위에서 소화되잖아요. 기억하시죠? 이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 단백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위가 있는데 이 위에 음식이 차 있으면 위랑 십이지장 연결하는 유문이라는 출구가 닫히면서 알코올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근데 이 알코올은 위에서 20%, 소장에서 80%가 흡수가 돼요. 즉, 술과 안주를 먹었는데 단백질을 먹었다. 그러면 위에 갇혀있게 되겠죠. 소화가 오래 걸리니까 소장 도달 시간이 늦어지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치솟는 길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 두둑한 날에는요, 고기나 생선에 드시러 가시고요. 좀 얇다 싶으시면, 월급 아직 조금 남았다 싶으시면 두부김치, 달걀찜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특히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 든 안주가 진짜 좋은데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나쁜 독성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분해하려면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필요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뭐 붙이는 것도 있고 알약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메티오닌 이런 것들입니다. 즉, 이런 시스테인, 메티오닌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있는 안주를 먹으면요, 간이 독성을 처리하는 걸 도울 수가 있어요. 이 달걀, 치즈, 두부에 이 메티오닌 많고요. 달걀은 시스테인도 많거든요. 이 해독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고깃집 가면 꼭 달걀찜 팔죠? 달걀찜에 치즈, 폭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주머니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고기 좀만 시키시고요. 꼭 달걀찜 추가해서 드시는 거 정말 권해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좋은 안주 뭐냐? 바로 지방이에요. 지방은 위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영양소입니다. 아까 단백질이 가장 소화는 오래된다고 했잖아요. 지방은 바로 밑으로 소장으로 내려가면, 한 번에 내려가면 쉽게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많이 가둬놓고 조금씩 내려보냅니다. 소장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 가둬놓기 때문에 알코올이 소장에 내려가는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늦춰줍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지방의 종류가 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가장 좋은 뭐 삼겹살, 치킨 짱이네. 아닙니다. 삼겹살이나 치킨은요, 포화지방이 많아요. 근데 이 포화지방은 간에서 똑같이 부담을 줘요. 그럼 간 입장에서는 포화지방도 처리해야 돼, 알코올도 처리해야 돼,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화지방이요, 지방을 분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하기 때문에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지방간, 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방을 먹냐? 바로 불포화지방입니다. 이 불포화지방 많은 거, 뭐 생선류 굉장히 좋죠. 불포화지방이나 오메가3가 들어있는 뭐 생선구이, 회 이런 것들 전 추천드려요. 특히 오메가3는요, 항염증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로 생긴 간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방이라도 치킨, 삼겹살 같은 이런 포화지방보다는 뭐 생선구이나 회, 등푸른 생선, 특히 불포화지방이 있는 걸
고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 중요하거든요. 이 알코올 분해될 때 비타민, B군, 여러 미네랄이 효소처럼 쓰여서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보충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채소, 견과류, 굴 이런 음식들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 회 이런 거 드실 때요. 꼭 상추쌈 싸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술 마실 때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최악의 안주도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피해야 되는 정말 안주는요. 가장 피해야 되는 조합은 딱 두 개예요. 짠 국물 안주에 이제 직화로 태운 고지방 안주입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꼭 친구들하고 가면 꼭 찌개집을 가더라고요. 이 금액이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짠 국물 안주 드시면 안 됩니다. 짠 국물 안주 드실 바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계란찜 시키시기 바랍니다. 라면, 짠 찌개 국물이 되게 위험한 이유는요. 사실 술은 이미 탈수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술 1리터 드시잖아요. 그러면 물을 1.1리터 내보낸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술 드시면 화장실 정말 자주 가고 싶은 게 바로 그 이유인데요. 술은 이미 탈수를 일으키는데 짠 국물 마시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겠죠? 그럼 결국에 갈증 더 심해지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물 대신에 그 앞에 뭐가 있으니까? 술이 있으니까 더 드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짠 국물이 있는 음식은 안주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 취해서 막 취하면 입맛이 둔해지면요. 그 계속 졸인 그 짠 국물 또 드시죠? 나트륨 과잉으로 무조건 이어집니다. 그리고 삼겹살, 치킨처럼 포화지방 많은 안주인데요. 근데 삼겹살 어디에 구워요? 직화로 굽잖아요. 그쵸? 이 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코올, 지방 동시에 처리해야 됩니다. 둘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지방에 간이 쌓여요. 알코올성 지방간 위험 커지죠. 근데 또 직화로 태웠다. 물론 맛은 엄청 있죠. 자, 사실 어제도 먹었거든요. 그런데 벤조피렌 같은 1군 발암물질 생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튀김이나 단 음식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알코올을 분해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즉 포도당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만, 지방만 드시는 것보다 탄수화물 어느 정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만 드시는 건 아니되옵니다. 이 안주로 부족한 칼로리 막 더해지기 시작하면요. 말씀드렸듯이 바로 주무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 지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술 드시고 아이스크림, 빵 이런 거 땡기셔도요. 조금 참아주시고요. 당이 많은 안주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주는 신선한 걸로 적당하게 좋은 안주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참 궁금했는데 숙취 해소제 있잖아요. 그 해장 음식 어디까지 도움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숙취 해소제를 잘 쓰고 해장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숙취 해소제를 먹었기 때문에 술을 더 마셔도 된다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 마법같이 막 숙취 해소제 먹으면 술이 안 취해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또 도움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마다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거든요. 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항상 먹습니다. 맥주 2잔만 먹어도 꼭 숙취 해소제 먹어요. 맥주 1잔은 안 마셔요. 1잔 먹으면 정이 없어서 최소 2잔 먹을 때는 꼭 먹습니다. 이 숙취해소제 왜 좋냐 생각해보면 과학적 근거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숙취해소제 딱 하면 생각나는 물질 바로 헛개나무 추출물이죠. 이 헛개나무 추출물에 들어있는 성분을 가지고 이 UCLA 연구팀이 동물 실험을 했는데 알코올에서 더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사람의 경우도 했는데 다른 실험에서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더 빨리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라서도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없다. 혈중 농도 더 빨리 감소 안 한다. 하지만 두통이나 어지럼증, 무력감 같은 일부 수치 증상은 좀 완화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아예 없진 않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먹어보니 저한테는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요즘에는 성분도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잖아요. 밀크시슬도 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요. 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간질환 보조치료제로 쓰여왔어요. 즉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한 헛개나무 추출물처럼 즉각적인 숙취 해소보다는 장기적으로 간 건강 관리에 좀 가깝습니다. 우리 보통 많이 들어있는 타우린, 비타민 B군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헛개나무 추출물과 비타민 B군은 거의 필수 품목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데요. 타우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비타민 B군은요.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는 이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이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B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멀쩡해지는 약이라기보다는 좀 대사를 돕는 보조 성분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이 해장 음식도 좀 비슷해요. 사실 황태국이나 콩나물국처럼 수분, 아미노산, 비타민
비타민 많이 든 음식은 회복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황태에는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아미노산 풍부하죠. 콩나물에는 아세트알데히 분해 돕는 아스파라긴 들어있죠. 다만 말씀드렸지만 짜고 맵다. 그럼 위에 자극이 가겠죠? 탈수를 부르기도 하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먹느냐 이거 물어보셨는데요. 제일 좋은 건 술 드시기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흡수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술 드시기 1시간 전 정도 전에는 드시는 게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가장 확실한 이 숙취해소법은 질 좋은 안주로 천천히 적당히 마시는 게 가장 좋겠죠? 편의점 가면 숙취해소제 진짜 많잖아요. 어떤 거 추천하세요? 사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2+1 삽니다. 제 그 이유는 뭐냐면 저만 먹지 않고 같이 하시는 분들 나눠드리려고 사는데요. 근데 제가 꼭 보는 건 있어요. 아무리 2+1을 하든 1+1을 하든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를 꼭 봐요. 성분표를 보시면 이제 사실은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사실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건 봤거든요. 그래서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 헛개나무 추출물이 들어있는지 하고 비타민 B9는 반드시 필수품으로 반드시 들어있는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아미노산류가 들어있는 거를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아미노산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세 가지 성분을 보고 그때 가서 이제 고르게 됩니다. 판으로 된 것도 있고 액체로 된 거 있고 젤리로 된 거 있고 병에 든 거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는 어떤 거 드세요? 저는 액체로 된 거를 좀 마시는데요. 왜냐하면 액체로 된 게 사실 성분표도 보면 조금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액체로 된 게 흡수가 훨씬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액체로 된 걸 잘 먹고 있습니다. 술 마시면 혈당이 오히려 떨어진다는데 당뇨에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실제로 혈당이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간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식사를 하고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하고 또 그래서 혈당이 내려가면 저장된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계속 간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술을 마시면 간은 일단 다른 일을 미루고 알코올 해독부터 해요. 간이 알코올 분해만 하고 있으면 당을 방출하는 과정이 멈추면서 혈당이 안 올라가요.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혈당은 떨어지고 있는데 간에서 혈당을 생성하지 않으니까 저혈당이 발생합니다. 음주 후에 발생하는 저혈당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저혈당 증상이랑 술 취한 증상이 굉장히 비슷해서 착각하기가 쉬워요. 어지럽고 비틀거리고 의식이 혼미하고 식은땀도 나고 이런 증상들이 저혈당 증상인데 술 취한 상태면 사실 이게 음주 때문에 발생한 취한 증상인지 아니면 저혈당 증상인지 이게 구별이 어렵거든요.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해도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지 저혈당인지를 못 알아차려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알코올 저혈당 효과는 음주하고 나서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지속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녁에 술을 마시면 다음날 아침까지 저혈당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아침에 딱 공복 혈당을 쟀는데 술 마신 다음날은 나는 혈당이 좋아진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결론은 술 마시면 혈당이 일시적으로는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네, 음주는 인슐린 저항성에도 나쁘고 췌장 세포에도 나쁘고 결과적으로 당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안 되고 특히 저혈당이 자주 오는 분, 또 인슐린 맞고 계신 분들 드시면 특히 위험하고요. 당뇨 합병증 있으신 분들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주는 괜찮고 맥주나 막걸리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술 종류에 따라 당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소주는 탄수화물이 0이니까 괜찮고 맥주나 막걸리는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당뇨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맥주나 막걸리에 탄수화물이 더 있기는 한데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몇 잔 마신다고 해도 밥 한 숟가락보다 적습니다. 탄수화물보다는 이 술이 문제인 거는 알코올 성분이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이 단기적으로는 저혈당, 장기적으로는 혈당 상승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뇨에 미치는 영향은 주종이 뭐냐,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었냐 이것보다는 총 알코올 섭취량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코올 양은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소주 한 잔 요만한 거나 아니면 맥주 한 잔 요만한 작은 캔을 드시나 보통 주종이랑 상관없이 술 한 잔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 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시는 잔수를 무조건 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인의 음주 문화, 특히 잦은 술자리나 과음, 높은 도수의 술이 당뇨 증가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잦은 술자리, 과음, 높은 도수 셋 다 당뇨에 대단히 악영향을 미치는 음주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술자리를 자주 갖는 게 되게 문제인데 잦은 술자리를 가지면 간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간이 쉴 시간이 없어서 알코올 영향이 누적되면서 만성적인 고혈당을 유발합니다. 또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드는데 베타세포에도 알코올이 악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췌장 건강에도 술 마시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반주 하시는데 매일 드시면서 양이 적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뭐 한 잔인데 매일 마셔도 된다,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 잔이라도 매일 마시면 간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간 건강과 당뇨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소량이라도 음주 횟수는 가능하면 적게 최소한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음도 굉장히 안 좋은데 아까 알코올 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음을 해서 섭취 알코올량이 늘어나면 몸에 굉장히 무리를 줍니다. 한 번만 과음해도 췌장은 크게 손상될 수 있거든요. 음주는 당뇨뿐 아니라 뭐 간질환에도 안 좋고 비만에도 안 좋고 심혈관 질환도 유발할 수 있고 췌장에도 안 좋고 뭐 아무튼 거의 전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백해무익합니다. 예전에는 의학적으로도 뭐 하루 한두 잔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의학계에서도 완전 금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재를 넣은 약술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뇨 환자에게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아니죠. 많은 분들이 약술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기시는데 당뇨인한테는 특히 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당뇨인한테는 너무 안 좋고 약재의 효능보다 알코올의 해로움이 훨씬 더 큽니다. 거기다가 담금주는 도수가 굉장히 높은 술을 쓰잖아요. 그래서 더 나쁘고 또 약술 만들 때 설탕이나 꿀 이런 거 넣는 경우가 많은데 당분은 혈당을 엄청 높이기 때문에 더욱 안 좋습니다. 약술을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술은 술입니다. 일반 술이랑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약재의 효과를 뭔가 내가 그걸 먹고 싶다 그러면 술이 아닌 방법으로 차로 우려서 마시거나 아니면 한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서 한약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방 숙취 해소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음주를 하고 나서는 일단 간이 많이 손상됐기 때문에 간 회복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장 회복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수분 보충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보통 많이 하시는 해장 방법 보면 꿀물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당뇨 환자인데 꿀을 먹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나서 간이 당 조절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몸에 꿀이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또 많이 드시는 게 뭐 해장국이나 뭐 매운탕이나 라면이나 이런 거 좀 맵고 짜고 이런 국물 음식을 좀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순간적으로 속은 풀리는 것 같지만 숙취 해소 효과는 없고요. 짠 음식은 탈수를 더 악화시키고 또 혈압도 높일 수가 있어가지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위장에도 안 좋고 이미 술 마셔가지고 위장에 다 자극받아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계속 술을 매운 걸 먹어가지고 부담을 주면 뭐 위염에도 안 좋고 위궤양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드시는 게 커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특히 아이스로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정신이 막 번쩍 드는 그런 느낌은 들 수 있는데 회복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탈수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숙취가 있을 때는 수분 보충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보리차 이런 걸 수시로 계속 드셔가지고 탈수를 계속 예방해 주시고 계속 수분 보충해 주셔야 되고 수분 보충을 하면 이게 술 마시면 알코올 대사하면서 탈수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수분 보충을 하는 게 도움을 주고 물을 계속 마셔줘야 그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배출이 촉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통이나 피로감이나 이런 숙취 증상 같은 것도 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숙취에 좋은 한약들이 있어요. 한의원에서 처방받아서 음주 전후로 드시면 꽤 도움이 됩니다. 또 숙취 있을 때 음식은 좀 담백하고 소화 잘 되는 거 아까처럼 막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드시지 말고 담백하고 소화 잘 되는 거 드시고 그 다음에 많이 주무시고 되게 술 마시는 거는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는 많이 자서 회복을 돕고 그 다음 술자리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둬야 좀 간이 그 일주일 사이에 쉴 시간이 생기면서 그나마 좀 몸의 데미지를 경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당뇨 환자가 지켜야 할 현실적인 음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당뇨 환자는 금주가 원칙이고요. 왜냐면 알코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저혈당 위험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고혈당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키고 그래서 당뇨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간에도 안 좋고 췌장에도 안 좋고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주가 원칙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안 되는 분들이 혈당 조절 잘 안 되는 분, 당뇨 합병증 있는 분 그리고 뭐 인슐린 주사 맞고 계시거나 인슐린 분비 촉진제 복용 중이신 이런 분들은 완전히 금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회식 같은 자리를 완전히 피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고 합병증이 없는 분들만 음주하셨으면 좋겠고,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아니면 혈당이 너무 높거나 혈당이 당화혈색소는 괜찮아도 좀 오르내림이 심한 경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음주는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정말 혹시 술을 드시더라도 한 잔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적게 드시고, 빈도는 최대로 허용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안 됩니다. 간이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려면 한 최소 2, 3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간이랑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일주일 정도는 줘야 되는데, 회복할 시간 없이 계속 마시면 알코올 영향이 좀 누적되면서 고혈당도 생기고 당뇨도 악화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회식 자리에 갔다 그러면 일단은 술 마시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집니다. 공복에 술 마시면 저혈당 위험이 더 높아지니까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혹시 모를 저혈당에 대비해서 사탕 뭐 작은 거 조금 챙겨가시고, 작은 주스팩 아니면 약국에서 포도당 정제 파는 거 있어요. 그거 요만한 건데 그거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회식 자리에서는 안주 선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채소 샐러드 이런 거 먼저 드시는 게 좋고요. 식이섬유를 먼저 먹어놓으면 알코올 흡수를 늦춰서 급격한 혈당 변동을 예방해줘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좀 드시면 되는데, 뭐 두부나 생선구이나 회, 버섯이나 뭐 버섯 전골 같은 거, 해물 이런 단백질 안주로 배 채우시고, 술은 그 다음에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또 드시면 안 되는 안주는 피자, 떡볶이, 라면, 치킨 이렇게 4가지 드시면 안 되고, 이게 다 고지방이거나 정제탄수화물이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급증시키고 다음날부터 혈당을 확 올려요. 막 감자튀김이나 부침개 이런 것도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먹는 순서 다시 정리해보면 채소 먹고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술 조금, 이 순서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주할 때도 일반 식사할 때처럼 거꾸로 식사법 하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계속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탈수 상태에서는 혈당 조절이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물을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물을 한 잔씩 드세요. 술 한 잔에 물 한 잔. 물이 잘 안 먹힌다 그럼 탄산수 드시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물도 동일한 용량으로 한 잔씩 드시기 꼭 기억하세요. 집에 돌아온 다음에도 물 한 잔 더 드시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혈당 측정 한번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조금 혈당이 낮게 나왔다, 저혈당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뭐 간식 같은 거 간단하게 드시고 주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식사를 평소보다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시고, 뭐 밥량도 약간 줄이고 채소 좀 더 먹고 기름진 음식 같은 거 안 먹고, 뭐 운동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이런 좀 평소보다 더 혈당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이 주무시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요.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며칠 지내주셔야 좀 이 음주로 인한 당뇨에 미친 악영향이 그나마 조금 완화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 어차피 혈당 올랐으니까 그냥 과식하는 거, 아니면 술 마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연속해서 또 술 마시는 거, 그리고 혈당 측정 그냥 무시하고 안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뭐 회식을 아예 피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보만의원 강남점 대표원장 김은정입니다. 저희 당보만의원은 당뇨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이에요. 단순히 혈당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당뇨 졸업을 목표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고, 한의원은 서울 종로, 서울 강남, 인천, 부산에 있어서 전국 어디서든지 찾아오시기가 쉽습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당보만의원의 모토입니다. 저희가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료도 열심히 하지만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요. 유튜브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유튜브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당뇨스쿨 유튜브 보시면서 그걸 좀 생활관리 길잡이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를 졸업해야 하는 이유는 당뇨를 한 번이라도 졸업하면 심장질환의 위험이 40%, 그리고 신장질환의 위험은 33%가 줄어듭니다. 당뇨를 관리만 하면서 그냥 합병증이 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졸업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훨씬 건강상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졸업할 수 있다는 질환이라는 걸 알고 졸업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간 수치나 소화나 수면이나 변비나 피로감이나 뭔가 이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같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혈당 수치뿐 아니라 전신을 치료하는 한의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뇨 졸업하는 길이 혹시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당봄 한의원으로 오세요. 졸업한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막막했는데 당봄에서 치료하면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좀 감을 잡게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당 관리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실 때 당봄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저희가 든든하게 당뇨 졸업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사실 혼자 이겨내기는 조금 어려운 질환인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이 당뇨는 2인 삼각이다. 의사랑 환자가 함께 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혼자 생활관리하면 한계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생활관리만 해서는 어느 선 이상 못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에서 중요한 건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치료하면서 적극적인 생활관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찍어가지고 따라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한 달간 실천해서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면 또 그 다음 달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면 혈당도 바뀝니다. 저희 당보마니원은 당뇨인 여러분의 당뇨 주치의가 되어드리고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함께 관리하고 치료해서 당뇨 졸업까지 동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당뇨로 고민이 많으시면 당보마니원으로 문의 주세요. 저희는 우리나라 모든 당뇨인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